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불안 속에서도 종목별 강세 기준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독 삼성전자만 철저하게 소외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른 반박론 혹은 이제 긍정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부정론과 긍정론, 이런 형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이 이제 그 부정론이라면 오른쪽은 이제 반박론 내지 혹은 이제 긍정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받는 이유는 다양한 어떤 해석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제 D램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에 따라 이제 반박론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실적에 근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성장주 차원으로 접근하자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어떤 그 비메모리 어떤 성장성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잠시 후에 또 자료를 통해서 제가 또 검증을 해드린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삼성전자의 고유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후발업체들이 굉장히 힘들 때 오히려 투자를 확대를 하죠. 요번에 이제 9월 달에 또 평택의 3공장을 이제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라고 그러죠. 업황이 안 좋을 때 투자를 확대하면서 어떤 그 초격차 전략, 후발업체간의 이제 초격차 전략을 유지하는 게 삼성전자의 이제 고유 전략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언젠가는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TSMC와의 격차가 지금 심화가 됐다는 것이죠. 지금 2분기하고 3분기에 비교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이제 그 점유율이 약 한 1.4% 정도 이제 감소했고요. TSMC는 대략 그 정도 점유율이 오히려 좀 증가하면서 격차가 벌어지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그 삼성 고유 물량이죠. 스마트폰 어떤 부진으로 인해서 사실 점유율이 좀 떨어진 거거든요. 자, 반박론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분석할 때 기술 격차라는 게 있고 이제 기술 경쟁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또 제가 만든 얘기인데요. 기술 격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와 이래서 TSMC와의 파운드의 기술 격차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서 한 1년 정도 기술 격차가 난다는 게 이제 정론이죠. 또 삼성전자하고 이제 그 중국의 SMIC하고 비교한다면 기술 격차로 따지면 이제 한 5년 정도 나온다고 이제 봅니다. 특히 이제 그 7나노급 이상에서는 이제 그 비교가 이제 불가한 그런 상태고요. 기술 경쟁력은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특히 이제 EUV 3나노 기술과 공정 관련해서는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그러니까 기술 경쟁력 차원에서는 삼성전자가 절대로 이제 그 TSMC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앞서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경쟁력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원화 전략인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팹리스 업체에서 TSMC 한쪽에다 몰아주기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양립을 세워놔야지 우리가 가격 협상력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외교적, 대만 같은 경우 또 지진이 자주 발생이 되죠. 이런 어떤 그 지역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으로부터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원화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파운드 시장은 TSMC와 삼성전자 이런 2강 체제로 이제 굳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주도주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소외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7월의 주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과 자동차, 현대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해왔고, 8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차하고 이제 그 자동차 그리고 비대면이 주도했다면,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이미 그 자동차라든가 전기차, 특히 비대면 같은 경우는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몰리면서 이쪽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것은 상당 부분의 어떤 이격 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이제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 부분에 있고요. 내일은 제가 이제 그 바이오 테마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제가 꼭 추천해주고 싶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이번에 또 어떤 그 회원 회원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또 바이오에는 나름대로 또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신문 기사 내용, 이제 캡처 내용이죠. 페이스북하고 이제 구글이 D램 사재기가 끝났다는데, 화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과의 분쟁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사재기가 끝났다는 거죠. 재고를 이제 많이 축적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D램 가격이 이제 빠진다고 이제 보는 거죠. 하반기에는 이제 그 반도체 업황이 좀 불투명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 4월 중에 이제 그 3.29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3.13달러로 빠졌는데, 앞서도 이제 반박론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업황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를 확대시키면서 초격차 전략을 또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죠.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삼성전자 우선주, 뭐 우선주 기준으로 제가 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하고 이제 아래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인데, 하이닉스는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제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 특히 이제 그 D랩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실적보다는 물론 이제 실적이 근거하겠지만 우리가 성장주로 분류해야 될 거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7월서부터 완전하게, 7월 말서부터 완전하게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이후에 좀 보도록 하겠지만, 일단 60일 정보선을 이번에 잘 지지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죠. 여기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뭐 우선주 기준, 우선주든 뭐 보통주든 간에 한 5% 정도 오르면은 그 삼성전자 패밀리들 있죠.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라든가 혹은 이제 네페스, SF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오르면 10% 오르거든요. 요번에 삼성전자가 사실 한 5% 정도 빠졌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세 종목이죠. 세 종목들은 거의 한 10% 정도가 빠지고 10% 혹은 조금 더 빠졌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한 5% 정도만 빠져주면 그동안에 빠져준 것들은 대부분 이제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삼성전자 월봉입니다. 그 삼성전자가 사실 실적보다는 이제 성장성에 많이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지금 파동의 위치가 지금 화살표를 검정색 화살표로 이제 표현해 놨죠.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죠. 2016년도 뭐 7월달, 8월달 그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유사한 패턴이라고 보는 거죠. 그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 역사적 고점이 보통주입니다. 이거 보시는 그림은 역사적 최고점이 62,800원이 되겠는데요. 지금 하루 정도만 강하게 올라지면, 하루 이틀 정도만 강하게 올라지면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돌파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 주가가 이제 역사의 고점이죠. 상장 최고점을 돌파한 것은 마치 이제 엄마가 아가를 이제 그 잉태하는 것 같은 그런 상고의 고통을 겪거든요. 뭐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조정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이제 물량 소화가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갖다 지루하거나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그 오른쪽 그 우상향의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요. 지금 이제 2019년도 대략적으로 1월서부터 올라갔거든요. 대략 한 4만원 서부터 62,000원 그때까지 한 50% 조금 넘게 올라갔는데, 이때 뭐냐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좌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 보시면은 2017년서부터 보죠. 2017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53조였어요. 16년도는 영업이익이 29조로 이제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더블이 나왔죠. 더블이 나왔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업이익이 58조로 사상 최대였어요. 그런데 주가는 2017년 11월에 고점을 치고 주가가 오히려 급락을 하고 말았어요. 실적은 사상 최고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영업이 27조였거든요. 27조. 그러니까 이 58조 대비 27조는 반토막이 안 됐죠. 50% 넘게 급감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대략적으로 4만원에서 6만원대까지 급등했던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기본적으로 길게 본다면 이제 실적 근거지만, 실적보다는 어떤 장세 형태, 혹은 이제 그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주역, 혹은 이제 비메모리 성장성,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보자는 얘기시죠. 자, 삼성전자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평택 반도체 3라인 속도. 그래서 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으로서 위기 상황에서도 초격차 유지를 위한 선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P3죠. 평택 3라인은 삼성전자가 여기 있네요. 평택 캠퍼스에 짓기로 한 총 6개 라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라인 증설을 서두르는 것은 경쟁사와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과감한 선제 투자, 이런 부분도 주가에 상당부 반영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오르게 되면 이런 게 또 이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쏙 들어가 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것도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 특별 어떤 그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삼성전자와 TSMC를 이제 간략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SMC는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뭐 주구장창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 매출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1.49배인데 TSMC가 9.66배예요. 말도 안 되죠. 뭐 말도 안 되는 게 시세는 시세 부르라.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14.2배고 TSMC는 23.8배예요. 거의 뭐 삼성제 퍼가 TSMC 비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TSMC는
특히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죠. 주가가 사실 어찌 보면 많이 오른 것만큼의 악재가 또 없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많이 빠진 것만큼의 어떤 호재, 매력적인 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글로벌 시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죠. 지금 이제 4차 산업 관련주죠. 글로벌 시각으로 봐서는 4차 산업 관련주, 뭐 애플이 다 올랐고, 아마존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뭐 TSMC 다 올랐는데, 유독 삼성전자만 못 올랐어요. 삼성전자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제가 앞전 방송에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역할, 특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분기 기준으로만 보도록 하죠. 매출이 이제 53조고, 영업이익이 8조를 기록했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TSMC는 매출이 12조, 영업이익 5조밖에 안 돼요. 사상 최고로 했는데 삼성전자하고 볼륨 자체가 틀려버려. 매출이 분기 매출이 53조하고 12조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좋게 얘기하면 이제 그 감춰진 보석이라고 봐야 되겠고, 나쁘게 얘기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이 조만간에 어떤 그 디스카운트에서 이제 리레이팅이라고 재평가에서 또 프리미엄 시대가 조만간에 이제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없으면 4차 산업혁명이 의미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잠시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지금 파운드리 2위 업체죠. 2분기 점유율이 이제 18.8%였습니다. 8%인가 18.4%인가 8%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요. TSMC는 넘사벽, 더 격차가 심해졌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 휴대폰 스마트폰 부분이 이제 부진하면서 점유율이 좀 떨어진 거죠.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기술 경쟁력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절대로 TSMC에 뒤지지 않고요. 기술 격차는 기술 격차 같은 한 1년 정도 뒤진 거죠. 그러나 그 총체적인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 봐서는 팹리스 업체 입장에서 봐서는 한쪽에다만 일감을 몰아주는 것보다 양쪽에다 같이 동시에 몰아주면서 또 서로에 경쟁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 TSMC는 뭐 이 가격인데 니들은 왜 이렇게 높게 받느냐? 가격 협상을 하는 거죠. 내고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 경쟁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서부터 8월 24일자 보도인데요. 연말부터 5나노 적용한 차세대 AP 양산한다. 세계 최대 팹리스 업체 퀄컴을 비롯해 퀄컴 이제 통신 칩을 수주했죠. 엔비디아 그리고 IBM. 이번에 이제 IBM은 거물급입니다. 거물급. IBM은 또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그 어떤 그 핵심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죠. IBM까지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초미세 공정기술 양산 능력을 강화 중인 가운데 올해 말부터 5나노미터 공정의 대량 생산을 시작해 선두 TSMC와의 격차를 더욱 좁힐 전망이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미국 정부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TSMC가 매출 비중이 이제 그 화웨이가 한 14%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TSMC와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퀄컴의 칩입니다. 제가 그거를 캡처를 잡아봤습니다. 자, 요 자료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이제 7나노가 가능한 것은 이제 TSMC하고 인텔하고 삼성인데요. 지금 인텔은 지금 많이 몰라가고 있어요. 인텔은 사실 이제 우리가 개인용 PC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태블릿 PC가 보급되면서 많이 추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인텔은 무시해도 좋을 것 같고 7나노 이상급서부터 7나노, 5나노, 3나노는 이제 TSMC와 삼성만이 가능하고요. 앞서도 이제 그 삼성전자와 이제 SMIC까지만 비교하다가 기술 격차가 거의 5년이고, 특히 이제 EUV 장비가 이제 대당 이제 2,5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된다고 이런 게 이제 수십 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EUV 장비를 이제 고가에 뭐 수조 원씩 들어오더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TSMC와 삼성전자 2강 체제가 이제 굳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이 이제 전체 어떤 그 이익 대비해서 특히 이제 그 디램 비중에서 워낙 작지만 이 증가율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일 공급 체계보다는 이원화 전략을 이제 앞으로 팹리스 업체들이 이제 펼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아쉬운 게 지금 AP의 애플의 AP 칩을 만약에 일부 삼성전자에 발주를 해줬다면 굉장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컨트리 리스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유가 어떻게 이번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한국이 세계의 어떤 그 최고 독보적인 어떤 방역 어떤 시스템을 인정받았어요. 이런 것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이제 그 재평가 리레이팅에서 이제 프리미엄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타 국가도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들도요. 지금 그 방역 체계가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지금 방역에서 실패한 국가들은 부동산 가격도 지금 형편없다는 얘기가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2분기 OECD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됐다는 거죠. OECD 국가가 지금 37개인데 그 중에서 1위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매수를 유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좀 잘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삼성전자 그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지금 이제 우선주 일봉인데 역사적 최고점이 이제 53,000원이 53,000원이 사실 그 한 방에도 갈 수 있는 거죠. 뭐 2, 3일 정도 오르면은 바로 돌파할 수 있는 건데요. 여하튼간에 이번에 그 제법 조정을 받았어요. 한 5%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61선 위에서 61선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61선은 우리가 이제 흔히 수급선이죠. 61선이 깨지면은 수급 체계가 무너진 거죠. 61선이라는 것은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도 될 수 있고 매도 단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급선이 깨지게 되면 회복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조정이 왔지만 이 61선은 이제 아주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 최근 거래량 바닥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조그마한 어떤 계기, 모멘텀만 형성된다면 충분히 뭐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지선인데 7월달이 이제 대량 거래 지역이죠. 그 부근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지선도 이제 잘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깜빡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방송을 처음 이제 들으신 분들은 좀 본인께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제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송 중에 구독 얘기를 안 하니까 구독자 증가율이 저도 뭐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가 또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자, 지금 멀티 차트가 되겠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 좌상단에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카카오, 아래가 LG화학,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 우하단이 이제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카카오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현대자동차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논리는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가능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역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들한테 이제 그 비대면이라든가 뭐 배터리라든가 자동차한테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간에 이제 삼성전자의 조정 환경 속에서 비대면이라든가 배터리, 자동차가 이제 상승 가능했던 거고 이게 만약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힘든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AD 테크놀로지하고 이제 그 네페스, SF 반도체, 그리고 코미코입니다. 코미코. 요 지금 가려져 있는데요. 맨 우하단이죠. 우리가 4분면이죠. 4분면이라고 하는데 우하단이 이제 코미코인데 코미코는 이제 오늘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이에요. 반도체 후공정 쪽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세정하고 코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세정 작업이 이제 후공정에 포함이 되죠. 소재주 쪽으로도 구분이 되고요. 핵심 논리는 뭐냐면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이제 별 영향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정 자체가 굉장히 미세화됨에 따라 공정이 미세화되고 이제 복잡화됨에 따라서 세정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해외 법인이자 이제 공장이 미국에도 있고 중국, 대만, 싱가포르에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네 군데 있는데 뭐 굉장히 실적도 선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금이 좀 작으니까 말 그대로 개별주니까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핵심 논리는 뭐냐면 다 같이 빠졌어요. AD 테크놀로지 많이 빠지고 10%대 빠지고 네페스도 10%대 빠지고 SF 반도체도 10% 빠졌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급락 시점만 메워준다면 최소한 5%만 올라준다면 급락 부분을 다 메꿔준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5%를 이제 되돌림 회복을 해주고 추가로 올라간다면 이제 역사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세라는 것은 주가라는 것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가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에요. 지금 뭐 AD 테크놀로지든 네페스든 SF 반도체든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매수하려는 분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비관적이에요. 굉장히 안 좋게 보죠. 시세는 그렇게 탄생이 되는 거죠. 시세라는 것은 항상 이제 소녀처럼 다와서 토끼처럼 도망간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잘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반도체 테마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